11월 2일 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6% 올랐고 S&P 500은 0.18%, 나스닥 지수는 0.63%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11월 FOMC 미팅을 앞두고 있지만 에너지와 경기 소비재 주도로 주식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10월 ISM 제조업 PMI는 60.8로 지난달에 61.1보다 낮아졌지만 전문가 예상치인 60.3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섹터별로는 에너지 섹터가 1.6%, 경기 소비재가 1.5% 등 8개 섹터가 올랐고 커뮤니케이션과 테크놀로지, 헬스케어는 내렸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8% 급등했습니다. 관련해서는 네덜란드에서 테슬라 차량이 아니더라도 슈퍼차저 시스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관세 완화 소식에 할리데이비슨 주가는 9%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올랐습니다. WTI가 배럴당 83.9달러로 0.4% 올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 6월 브렌트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561%로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9원 올라서 1176.5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전략과 크레딧, 산업기업, 해외 주식 자료가 있고요. 10월 한국 수출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정여경 연구원입니다. 네, 한국 수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 10월 수출은 5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여 20% 재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수출 단가와 물량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균형 있는 성장세를 시현했는데요. 비록 자동차와 부품은 생산 차질로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IT와 철화정, 즉 철강, 화학, 정유가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반도체는 2018년보다 메모리 고정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증가하여 호실적을 이어갔습니다. 10월에도 이 중간 제품목들의 실적이 두드러졌는데요. 석유화학은 중국의 전력 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생산이 감소한 영향으로 수출 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철강도 철강제 공정에 투입되는 석탄 가격이 강세를 보인 영향에 따라서 수출 단가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한국 4분기 수출은 G2의 연말 쇼핑 시즌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절적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는 이 드라이빙 시즌과 연말 쇼핑 시즌에 확대되는데요. 중국에서도 관군제가 도래함에 따라서 스마트폰과 의류 같은 이 소비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4분기 수출은 20% 안팎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물류가 많이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수출에 별로 영향이 없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제 국가별 수출 동향을 보시면 중국 향이 좀 빠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고 또 EU 향에서도 이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국가들보다 미국 서부 항만 그 물류 적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보다 이 미국 향의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았을 때 병목 현상이 지금 9월 말 고점을 통과한 것으로 봤을 때 이제 10월부터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크레딧 자료는 자료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계속 발표하겠습니다. NH ESG 리서치입니다. 김동양 연구원입니다. 예, ESG 베이직 마지막 5번째 자료이고요. 비주식 자산군의 ESG 투자입니다. 지금 900조 원 운용자산의 국민연금이 내년 말까지 50% 이상 책임 투자를 늘리겠다. 지금 책임 투자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채권과 대체 투자 비중이 절반 정도인데요. 채권은 한 180조 원, 대체 투자는 한 50조 원 정도의 새로운 대체 투자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ESG 채권은 인증 같은 추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수요차가 확보가 돼 있고 또 발행기간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체 투자는 일부 특성이 책임 투자에 오히려 더 적합하기도 합니다. 은행도 ESG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ESG를 고려하는 대출을 확대하고 ESG 부정적인 대출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자료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4페이지 ESG 채권인데요. ESG를 개선하는 목적의 프로젝트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 ESG 채권입니다.
종류는 그림 위에 보시는 것처럼 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 채권이 있고요. 전 세계 발행 잔액이 2조 달러, 전체 채권 시장이 한 1.5% 수준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올 들어서는 8월까지 55조 원 발행이 돼서 작년 연간의 2배를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ESG 채권 관련된 이슈로는 그 녹색 분류 체계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텍서노미라고 부르죠. EU에서는 이미 나왔고요. 친환경 사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K 텍서노미라는 거를 예상보다 늦어지지만 올해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활동이 녹색 활동이냐 녹색 활동이 아니냐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 비녹색 기업은 이제부터는 ESG 채권 발행이 어렵게 되고요. 그래서 유사 ESG 채권으로 지속 가능성 연계 채권 아니면 트랜지션 본드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슈로 그린워시나 그린리엄을 들 수 있는데 뭐 그린워시는 아시는 것처럼 신용만 한 거죠. 그러니까 ESG 채권을 발행해 놓고 실제로 그 돈을 ESG 프로젝트에 쓰지 않은 건데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거래 유동성이 낮은 채권을 매각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채권 운용사들이 지금 주식 운용사들이 인게이지먼트 주주 관여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제 발행 회사에 대해서 채권자 관여 활동을 해서 녹색 채권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그린워시 리스크를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린리엄인데요. 그린하고 프리미엄의 합쳐진 말입니다. ESG 채권을 발행하면 일반 채권보다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ESG 채권 발행이 지금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희소성이 좀 떨어지고 그린리엄 자체는 축소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대체 투자이고요. 대체 투자 중에서 부동산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ESG 개선, 입주자 선정, 입주자 관여 활동을 통해서 투자 자산 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브리엄이나 리드 같은 친환경 건물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물 가치를 높일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100대 리츠의 거의 대부분이 ESG 활동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건물 인증을 위해서 이런 재원 마련을 위해서 ESG 채권 리츠들이 ESG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PEF인데요. PEF는 목적 자체가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여서 그걸 다시 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길고 투자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어서 ESG를 고려하는 책임 투자에 적합한 걸로 보이고요. 올 들어서 8월까지 우리나라에서 UN 책임 투자 원칙 PRI 가입한 운용사가 딱 4개였는데 이게 전부 다 PF 운용사였습니다. 아마도 작년에 그 대표적으로 SK 에코플랜트한테 매각된 EMC 홀딩스 같은 ESG 테마 투자 성공 사례 때문에 PF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이고요. 은행은 대출이라는 영역에서 그러니까 페이지 27페이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ESG 채권 발행을 통해서 대출 재원을 확보를 하고 ESG를 고려하는 대출을 확대하거나 ESG의 부정적인 대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ESG 책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ESG 대출과 그러니까 ESG를 고려하는 대출과 관련해서는 이게 ESG 채권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ESG 대출로는 녹색 대출, 지속가능 연계 대출, 사회적 대출 이런 것들이 있고요. ESG 부정적인 대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는 적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형 인프라스트럭처나 산업 프로젝트에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프로젝트 금융을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은행하고 5대 금융지주들이 가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이화정 연구원입니다. 네, 하이브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며 목표 주가는 47만 원으로 기존 목표 주가 대비 27% 상향했습니다. 네, 일단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는 이유는 동사 이제까지 말씀드렸듯 탑티어 아티스트 IP인 BTS, 저스틴 비버 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들에 대한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독보적인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사업자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백신 상용화에 따라서 11월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되면서 이 부분에 따른 실적 성장도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것보다 당사에서는 메타버스 및 NFT 관련 신사업 전개에 따라서 중장기 성장 동력 높아질 것으로 보아 해당 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섹터넷 토픽 제시합니다. 목표 주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이전에 활용했던 SOTP 그리고 2022년 기준을 그대로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부문별 타겟 PER을 상향했는데요. 이유는 최근 투자처 그리고 회사가 말하는 전략적 방향성에 미뤄볼 때 향후 전개될 신사업이 메타버스 그리고 NFT 관련일 거라고 이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음악 부문 같은 경우 동사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아티스트 IP를 NFT화하여 이 부분에서 수익 확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MD 매출이 유형의 MD 매출에서 디지털 MD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고려해서 기존 35배의 멀티플을 40배로 상향하였습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서비스인 위버스의 메타버스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존 60배 주던 저희 멀티플을 80배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와 NFT 사업을 진행을 했을 경우에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그룹보다도 일단 K-팝 팬덤 특유의 문화를 고려했을 때 이들이 메타버스 및 NFT에 대해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흥행 가능성 높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에도 이제 K-팝 팬들은 아티스트 포토카드라는 거를 거래하는 포카마켓이라는 이제 그 자체적인 마켓플레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희소성에 따라서 카드 값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마켓을 NFT화해요. 최근에 데퍼랩스에서 진행하는 것과 같은 NBA 탑샷처럼 만들어 보는 방법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위버스가 메타버스 즉 3D 플랫폼화 됐을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메타버스의 특유의 지형 활용, 이벤트 생성, 그리고 아이템 제작 등에 있어서 과연 K-팝 팬덤이 이런 행동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이미 현실 세계에서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목표는 아티스트의 생일 축하나 팬들끼리 모이는 이벤트를 만드는 거고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 플랫폼을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팬덤들이 조금 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런 메타버스 지형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아이템 매출 등에서 추가적인 수수료 매출까지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NFT 사업자 데퍼랩스의 기업 가치는 9조 원 그리고 로블록스의 시가총액은 현재 55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3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는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됩니다. 매출은 3,778억 원, 영업이익은 670억 원으로 컨센서스는 소폭 하회할 것이지만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판매된 MD 매출 2연 그리고 BTS 싱글 버터 판매 효과가 가장 크고요. 일단 기존 추정 및 컨센서스를 약간 미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외부 아티스트 위버스 입점이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아직까지는 본격화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MD나 콘텐츠가 좀 부족했던 걸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은 향후에 이제 이런 위버스 입점 효과까지 본격화를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다려 보실 만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섹터넷 토픽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버스가 아무래도 제일 좀 중요한 그 포인트인 것 같은데 물론 뭐 이런 플랫폼이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위버스를 통한 숫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위버스로 나오는 매출만을 딱 바르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저희 연간 매출이 약 1.3조 정도 나오고 그 중에서 위버스를 통해서 창출되는 매출이 반절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절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오프라인 콘서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향후에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된다라고 해도 머천다이즈 판매가 위버스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021년 기준으로는 약 7천억 원 이상이 위버스를 통해서 창출이 되고 2022년에는 약 1조 원 이상이 위버스를 통해서 창출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만약에 이제 저희가 메타버스나 그리고 NFT 쪽으로 사업 부문을 확장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고 계신 매출 수준과는 또 다른,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분야에서의 매출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당사에서는
그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는 이번 목표 주가 산정에 반영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NFT 분야에선 적어도 연간 GMV 약 8천억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해당 8천억 원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리는 근거는 현재 NBA 탑샷에 대해서 1년간의 거래액이 그 정도 되고 있고 NBA 팬덤이나 K-팝 팬덤 같은 경우에 그 규모 충성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찌됐든 하이브가 좀 시장에서 좀 앞서가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그 엔터 3사 중에 좀 하이브 이외에 좀 이런 신사업에 좀 같이 좀 앞서갈 수 있는 회사들은 어느 회사로 좀 보고 계신가요? 네, 3사 모두 현재 NFT 메타버스 관련해서 일단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가진 회사는 하이브뿐이고 나머지 회사들은 컨텐츠 프로바이더로서 이제 기능하는 형태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일단 SM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새로 나온 신인 여그룹 에스파 자체를 메타버스 컨셉으로 꾸민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향후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하고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라고 하는 현재 가지고 있는 IP를 동물의 숲이나 제페토 등 다양한 메타버스에 좀 활용을 하고 이 컨텐츠 프로바이딩 후에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3사 중에서 플랫폼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요. 물론 제페토라는 기업에 JYP, YG가 모두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NFT 방향으로 보신다면 JYP가 두나무 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걸 이미 기사화된 걸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물론 소수 지분이기 때문에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지분 투자까지 하면서 메타버스뿐만이 아니라 NFT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의지를 보여준 회사는 JYP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3사 모두 메타버스 NFT에 대한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들어간 회사는 JYP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카카오 게임즈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공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그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의 개발사인 라이온하트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력의 강화뿐만 아니라 연결 기준 실적에 편입이 되면서 내년 이후에 실적 성장이 크게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딘이라는 게임은 지난 6월 말에 출시한 이후로 여전히 1등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카카오 게임즈 입장에서는 퍼블리셔로서의 역할만 했었으나 이번에 인수를 통해서 이제 연결 기준으로는 한 회사가 이제 됐습니다. 기존에 한 20% 정도 지분이 있었는데요. 추가로 30% 정도를 인수를 했고요. 거꾸로 이제 라이온하트의 주요 주주들이 그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또 받아가는 형태가 돼서 결국은 이제 하나의 이제 약간 공동체 형태가 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일단 이 이제 라이온하트한테 주고 있던 수수료가 상당히 절감이 되면서 기존 영업이익 2,400억에서 한 4,000억 정도로 저희가 상향 조정하였고요. 순이익도 한 3,800억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밸류에이션이 한 16배, 7배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쟁 게임 개발사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게 일단 그 카카오 게임즈의 본체가 아니라 100% 자회사인 유럽법인에서 그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 시장을 좀 공략을 하겠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NFT 관련된 사업이 일단 국내에서는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유럽에서 인수 자체도 긍정적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스파 코멘트 SK 바이오사이언스 발표하겠습니다. 박병국 연구원입니다. 네, 박병국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노바백스 백신이 최초로 승인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럽과 캐나다에서도 제출 완료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이 끝나고 좀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국도 이제 몇 주 내에 신청을 할 거고 그 외 다른 국가들의 승인 뉴스들도 아마 이번 주에 또 전달이 될 것이다라고 CEO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 폴리티코라는 외신에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노바백스뿐만 아니라 뭐 SK도 같이 빠졌었는데 그때 좀 뭐 변론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 발표하겠습니다. 국전남서하고 삼한광전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장재영 연구원입니다. 예, 먼저 NH 해외 주식 유망 종목에 포함된 중국 1위 LED 칩 기업이자 대표 반도체 화물 기업인 삼한관전의 3분기 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과 지배지분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47%, 33% 증가했는데요.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를 9.9% 상회한 반면 EPS는 18.2% 하회했습니다. LED 사업 부분은 전통의 LED 제품 수요가 회복하는 가운데 애플, 삼성전자, 화웨이를 포함한 다수 IT 기업들이 신제품의 미니, 마이크로 LED를 탑재하면서 동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자회사 천추사만과 호북사만의 미니, 마이크로 LED 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라 제품 믹스가 개선되며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화물 사업 부분은 친환경차, 전기차 충전기, 태양광 인버터, 5G 등 주요 응용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자회사 천주사만 반도체 및 화문사만 반도체의 신규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며 올해 1에서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대비 345% 증가했습니다. 2022년 LED 업황이 회복되는 가운데 미니 마이크로 LED 및 반도체 화물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여기에 증설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윈드 컨센서스 기준으로 동사의 2022년 매출액 지배지분 순이익은 전년 대비 31%,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 동사의 내년 예상 PER이 49배로 중국 상장 피어 기업의 평균 PER인 65배보다도 낮아 견조한 실적 성장에 힘입어 피어 기업과의 밸류에이션 갭을 축소하며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NH 주식 유망 종목에 포함된 중국 대표 특허한 및 스마트 그리드 장비 기업인 국전남서의 3분기 실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과 지배지분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6%, 15% 증가했으나 시장 예상치 대비로는 7에서 8% 정도 하회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전력 수요 증가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특화학과 스마트 그리드에 관련한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는 2021년 3분기 말 기준 527억 위안, 즉 2020년 매출액이 385억인 것을 감안하면 풍부한 수주 잔고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 IGBT 전력 반도체 모듈 개발에 성공했고 조만간 양산할 계획이어서 IGBT 본격 양산 시 매출 총이익률이 높은 과부하 보호 장치 및 유연성전 부분 매출 성장 견인과 전사 이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장 컨센서스 기준 동사의 2022년 매출액, 영업이익, 지배지분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5%, 18%,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동사는 안정적 실적 성장과 함께 중국 정부의 중장기 전력망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닝미팅 마칩니다.